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산행을 하거나 여름철 물놀이 갈 때 네. 자주 가는 곳이 바로 이 계곡인데요.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는 바로 이 디딤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디딤돌이 가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막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다 정 방법이 없다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예. 바지까지 걷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발 벗고 진격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디딤돌이 없다면 여러모로 불편할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했냐면요. 저희 잡정보센터도 구직자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런 디딤돌 같은 존재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이 마구마구 마음속에서 샘솟았기 때문입니다. 네, 예. 저도 한 해 한 해 방송을 거듭하면 할수록 네. 뭔가 사명감 같은 게 그렇습니다. 생기더라고요. 저희 잡정보센터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디딤돌 같은 존재가 되어드린다고 약속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시작해야 되겠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 알찬 정보를 가득 준비했는데요. 네. 안 그래도 오늘 2부에 진격의 추톡 시간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시간에 고용 디딤돌 제도에 대해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 네. 실제 이 제도를 운영했던 운영진 출신의 강사분께서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 만나볼 공채 수사대에서는요. 떠오르는 강소기업이죠. 선택의 채용 소식과 취업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네. 강소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취업인 뉴스입니다. 오늘도 훈남 아나운서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왜 대답이 그래요?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왔나요? 네, 제가 딱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이 취업인 뉴스 시간에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호텔업계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네. 오늘은 아쉽게도 아직도 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열정페이를 받고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열정페이라는 게 열정을 빌미로 해서 임금을 적게 준다. 굉장히 좀 열이 받는 얘기인데 네, 이게 맞아요. 보니까 6명 중에 1명이 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화가 더 나네요. 너무 네. 많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 최저 임금보다도 또 적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아. 이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15세부터 29세 임금 근로자인 열정페이 청년이 지난 2011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네. 2011년에는 44만 9천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3만 5천 명으로 이 4년 동안 18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15세에서 29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연령별로도 특이점이 있었나요? 네, 연령이 낮을수록 이 열정페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연령별로 봤더니 15세부터 19세는 2011년보다 5.9%포인트 높아졌고 그렇군요. 또 20세부터 24세는 5.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25세부터 29세는 1.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고용주가 주는 대로 그냥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도 커졌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약자한테 함부로 해서 뭐 아무렇게나 임금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참 화가 나는 일인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임금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이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를 받지 않는 제대로 된 그 네네. 청년을 비교해 보니까 임금 격차가 무려 2.5배 정도 났다고 합니다. 2.5 배요? 네. 이 작년을 기준으로 봤더니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5,580원이었는데 네. 이때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약 4,5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상을 받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1,700원 정도가 된 거였고 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열정페이는 71만 원, 또 아닌 청년은 185만 원으로 그 차이가 2.5배 정도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저 임금이라는 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고 또 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는 게 참 의아할 정도입니다. 네. 네, 진짜 좀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게 참 아쉬운 상황인 건데요. 네. 그렇다면 보통 어떤 업종에서 이런 열정페이를 자주 지급하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이 열정페이를
열정페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네. 이 서비스업 청년들의 열정페이 비중은 2011년보다 5.9%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네. 이 제조 건설업에서는 단지 0.1%포인트에 불과했는데요. 네네. 확실히 임시 일용직을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이 서비스업에서 열정페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요. 예. 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열정페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아직까지도 열정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조사에서 왜 지금의 일자리를 선택했는지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이 생활비 때문에 현재 일자리를 택했다, 혹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했다는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청년들은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이런 대답을 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네, 참 들을수록 오늘은 이게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미만의 어떤 저임금 노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좀 뒤따라야겠습니다. 네, 특히 서비스업과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게 먼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이번엔 분위기도 좀 바꿔볼 겸해서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가지고 네, 어떤 왔는데요. 겁니까? 네. 최근에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면접에 필요한 복장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그러니까 네. 사실 구직자들에게는 그 면접 의상을 구입한다는 게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네. 굉장히 고가가 많기 때문에 부담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면접 한 번을 위해서 평균 약 10만 5천 원이 든다고 하는데 네네. 청년 구직자의 85%가 면접 정장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4천 명에게 면접 정장을 빌려주는 취업 날개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요. 예. 현재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고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는 올 연말까지 최대 2번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3박 4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업 준비생과 관계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봤을 때 가격대가 좀 사실 대학생이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고가의 제품이 많다 보니까 네, 되게 그냥 가격대에서 좀 어렵더라고 사기가. 오시는 분들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슬림한 핏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수선도 조금은 하고 있고요. 수선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맞는 옷을 본인에게 잘 맞는 슬림한 핏의 옷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네, 관련 인터뷰 영상 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취업 날개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네, 서울시는 이번 정장 대여 서비스를 위해서 네. 사단법인 열린 옷장과 협약을 맺고 1000여 벌의 정장과 3,500여 점의 넥타이와 벨트 그리고 구두 등을 준비했는데요. 네. 정장 대여 서비스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광진구 화양동에 열린 옷장을 찾아가서 옷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했듯이 취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현재 정책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지원들이 앞으로도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네, 취업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공채가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공채 수사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그 취업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요즘 며칠 전에 이제 서울시 7급 공무원 경쟁률이 무려 288대 1이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인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이런 형상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기업 공기업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서 네. 그야말로 엄청난 지금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뭐 서류 전형 시작해가지고 인적성 검사 봐야죠. 그리고 면접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고 나면은 상반기가 그냥 훅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취업에 실패하게 되면 뭐 결국 뭐 하반기 공채를 다시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중소기업을 준비한다 이렇게 가는 모양인데 올해 2월달 대학 졸업생 같은 경우는 뭐 취업에 있어서 어떤 그런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해도 그때쯤 되면 좀 여의치 않은 실정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공채 지친 취준생들이 도전을 해볼 만한 기업 오늘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디입니까? 예.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두 네. 분께서는 그 강소기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뉴스 많이 통해서 좀 들어본 것 들어보기는 같아요. 하는데 뭐 정확히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강소기업은 이제 중견 기업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그 포털 사이트별로 보면은 히든 챔피언 또는 히든 스타 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되게 그 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네. 복리후생이라든가 급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수준이고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해서 뭐 국내 또는 그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환경 뭐 또는 뭐 첨단 신소재라든지 뭐 예. 우주공학이라든지 어떤 성장 가능성 있는 첨단 산업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종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좀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강소기업. 네. 굉장히 좀 뭐 믿음직스러운 느낌인데 작은 거인이라는 느낌이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강소기업 그렇다면 뭐 상대적으로 그 채용 전형이 수월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대기업에 비하면 확실히 그런 편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 대개는 인적성 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서류 전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면접 전형 그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공채 이제 지치신 분들, 취준생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취업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오늘 소개드리는 기업 또한 그 강소기업에 속하고 주식회사 썬텍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강소기업 썬텍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대기업에 비하면 물론 규모는 작지만 네. 자동차 사이드 미러용 히터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6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그러고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자동차 그 사이드 미러에도 그 히터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성의가 그렇죠. 끼지 않도록.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 없어가지고 수입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주식회사 썬텍에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세계 제일의 미러 히터 공급자로 성장하게 됐답니다. 그렇군요. 세계를 무대로 점유율이 60%를 넘긴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썬텍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이 회사는 1993년 대일전자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요. 네, 네. 연간 8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다가 기술 집합형 어떤 강소기업으로 지금 성장했고 예.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서울에 본사 이외에 천안에 공장이 있고요. 예. 중국, 베트남 현지 법인으로서 생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썬텍 기업은 그리고 자동차 부품뿐만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첨단 의료기기 산업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인원 규모로 치면은 60명 정도지만 본사 인원이 해외 법인은 이제 벌개를 해가지고 그 천안 공장 인원까지 합하면 300명 정도. 그러니까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규모가 중소기업 정도고 또 어느 한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 기업 이념도 참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썬텍 같은 경우는요. 세계 1등 기업을 유지하면서 신규 네.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겠다라는 게 이제 기업 이념인데 네. 또 그래서 최상의 신뢰성과 품질 경영 그리고 독특하게도 환경 문제에 좀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예. 기술 집약형 그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이제 환경 목표로 특별히 지정해서 환경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무까지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TV 보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막 눈을 동그랗게 뜨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택의 채용 전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채용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국내를 막론하고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생산부와 마찬가지로 그 영업부에 대한 그런 그래도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해외 영업과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류 접수는 지난 11일 날 이미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서류 마감은 5월 11일까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서류 전형 후에 1, 2차 면접 전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게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접 일정이 마감이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요. 그때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때 채용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마감일까지 기다린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빨리 지원을 할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5월 11일이 마감이면 조금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수시로 지원자를 뽑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해외 영업과 또 영업관리 지원 자격 요건은 어떻습니까? 네,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 대졸 네. 그리고 토익 800점 이상자인데요. 연령,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올해 8월 달 졸업 예정자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 이 인사 담당자 말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스펙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고 직접 사람을 보고 뽑겠다고 하는데요. 서류 전형의 통과 여부는 역시 자기소개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네. 요즘 특히 이런 알짜배기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직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텐데 네. 실제 사람을 보고 뽑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준비하면 될까요? 네, 자유 형식으로 요번에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중견기업 같은 이상이면은 대개는 자기소개서 양식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죠. 네.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한 6개 이상까지 이제 항목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썬택의 입사 지원 같은 경우는 각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대로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자유 형식으로 제출해달라고 하네요. 네, 저는 그냥 애초에 그냥 양식을 정해줬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요. 자유 양식이 더 어렵거든요. 자유 양식을 추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자기소개서 항목을 정해주니까 오히려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되더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 형식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뭔가 창의성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네. 이런 거를 좀 판별하게 어떤 변별력을 좀 보겠다라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네. 이런 경우에 구직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한다기보다는 인사 담당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궁금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풀어쓰듯이 해서 쓰는 게 이제 유리하겠죠. 어쨌든 자유 형식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자유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자유하고 기업이 생각하는 자유가 다를 텐데 네.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를 자유 형식으로 쓰라 그러면은 일단 취준생 같은 경우는 먼저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마지막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은 중소기업일수록 성장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과거에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 형식으로 항상 쓰실 때 지원 동기라 하고 지원 동기는 가장 위에다가 쓰는 게 좀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입사 후 포부를 이제 배치를 하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좀 쓰셔가지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무 능력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반면에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하고 틀려가지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 실패 확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인사 실패라는 거는 채용을 했더니 현장에 적응을 잘 못하고 조기 퇴사한다든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회사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게 이제 인사 실패의 어떤 한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가 그러니까 항상 구직자를 볼 때 이분이 인사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분이냐 낮은 분이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도 보통 보면 방송에서도 괜찮은 친구가 조금 작은 소규모 방송을 가게 되면 잘하면 또 더 큰 기업으로 그쵸. 가버리고 또 이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나 좀 그 강소기업들 작은 업체에서는 이렇게 잘 맞는 인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고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많은 그래서 자기소개서 팁에서도 보면은 네.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예.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뭐 그 회사에서 직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뽑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와서 적응 못하고 조기 퇴사한다든가 뭐 그런 리스크는 확실하게 줄어드니까 예,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영업 관리로 지원을 하는데 영업 관리를 지원하면서 나는 뭐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운영 능력이라든가 행정 능력, 조직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어필을 하게 된다면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이분은 이제 현장에 와서 이제 본인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조기 퇴사하거나 뭐 이직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영업 부분은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회사에 대한 미사여구는 가급적 좀 삼가하되 그래도 네. 그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업 예. 부분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 관리 해외 영업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직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런 강점이라든 경쟁력 위주로 쓰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 내용 그리고 경쟁력을 어필해야 된다.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입사 후 포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팁이 있을까요? 네, 입사 후 포부도 저도 이제 많이 읽어보면은 주로 이제 그 한 줄로 요약해서 저를 채용해 주신다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그 입사 후 포부가 아닐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사업 분야라든가 그 담당 업무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비전과 희망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업무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셨던 선택 기업 이념인 환경 경영을 생각하시면서 쓰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법 알아봤고 또 다음으로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번 면접 실무자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지원자 다수 대 그리고 면접관 다수 대 다수 면접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계속 근속할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신뢰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태도로 보여줘야겠죠. 그렇군요. 이게 회사에서 뭐 오래오래 좀 뼈를 묻고 일할 사람이 바로 나다. 뭐 이런 점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런데 영업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소위 말하는 영업 기질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중소기업일수록 또 강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영업 기질이 있는 사람을 좀 선호를 하는데요. 네네. 지금 뽑는 거는 이제 영업 관리하고 해외 영업이지만 그 다른 직무도 이제 영업 기질 있는 분들을 많이 뽑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영업 기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외향적이면서 사교성 좋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영업 기질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영업도 잘하겠지만 다른 직무를 시켜도 일을 잘할 거기 때문에 이게 한 예로 보면은 신입 사원 때는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조마조마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시켜주지 않을까. 예. 근데 영업 기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움직이죠. 예, 무슨 일이든지 내가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정말 할 거 없으면 청소라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그런 중소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은 영업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이 이제 그 기업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지금도 이제
선택이라는 기업을 모르셨던 그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 이런 기업들, 알짜배기 기업들의 정보는 저희가 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고용노동부 포털 사이트 있죠. 그 채용 정보 사이트 뭐 워크넷이라든가 그런 데는 강소기업라는 따로 섹션이 돼 있고요. 평가가 좀 돼 있나요? 네, 뭐 그런 것도 기업들은 되어 많겠지만. 있고요. 아, 뭐 그러니까 그 강소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점유율 그리고 무슨 뭐 복리후생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아니면 연봉이라든가 이런 순서대로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고 네. 각 포털 사이트에도 보면은 취업 챔피언이라 히든 챔피언이라든지 아니면 히든 스타 이런 섹션이 따로 있어가지고 연봉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정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로 특별 섹션 같은 거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채수사대 오늘은 강소기업이었죠. 선택 채용 소식을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지역별 채용 소식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고용 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취업 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진격의 취톡도 함께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35년 만에 바뀐 공무원 헌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반듯한 공직사회를 위한 다짐, 미래를 여는 공무원 헌장, 대한민국 정부.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스마트폰을 쉬게 하는 모바일 제로타임. 스마트폰을 끄면 행복이 켜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모바일 제로타임을 정해보세요. 여보세요?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돼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네. 접종선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따끈한 채용 정보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고용 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진격의 주톡도 함께 하실 수 네, 있습니다. 그럼 고용 네트워크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청주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고용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충청 지역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충북 지역 구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인 사업장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현대코아 관리단입니다. 네. 건물 내 전기안전관리 기술자 1명을 모집 중인데요. 네. 전기기사나 기능장 2년 이상자,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4년 이상으로 전기 선임 자격 가능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의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하네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인 정보는요.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북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총무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2년제 대졸 이상, 경력 1년 이상자이며 주 5일 근무의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그리고 경력증명서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네. 접수 마감일이 5월 2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 지원하셔야겠습니다. 네, 충청 지역의 구직자 여러분들 5월 2일이라고 합니다. 서둘르시고요. 지금까지 청주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강원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입니다. 네, 강원 지역의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예,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후성전공 주식회사라고 원주시 문막공단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요. 네. 일반 기계조립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이며 급여는 상여금 600% 포함해서 220만 원 이상이고 예. 주 5일 근무이나 주말 근무 있을 수 있고요. 네. 채용 마감은 6월 20일까지이지만 조기 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인 정보를 참고하셔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좋은 행사가 있다고요? 예. 저희 춘천에 내일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네, 네. 4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춘천시청 대회의실 구 춘여고 임시청사에서 10여 개의 사업장이 참여하여 당일 면접을 실시하고 지원 제도나 노동 행정 상담 등을 해드리니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참가 업체 구인 현황을 춘천시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참하시면 내일 면접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문의 전화는요. 춘천 일자리센터 033-250-3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 지역 구직자 여러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지금까지 고용 네트워크, 오늘은 청주 지역과 강원 지역 채용 정보 행사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취업의 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진격의 취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올드스피치의 정태진 부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 예, 김주환 원장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죠? 네, 김주환. 네, 하여튼 뭐 굉장히 괜히 더 반가운 느낌인데요. 네, 친분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그냥 여기서 봤습니다. 네. 봤는데 저희가 이제 네. 재밌는 시간이었어서. 근데 네. 평소에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조금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얘기를 듣긴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 우리 현직 아나운서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저보다 훨씬 좋으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네. 면접이나 뭐 스피치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귀에 콕콕 그렇습니다. 박힐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고용 디딤돌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물론 면접이나 스피치 강의도 가능하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준생들이 요즘에 특히 관심 있어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 채용이 진행되고 있죠. 네. 고용 디딤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실제 제가 모 기업의 고용 디딤돌의 매니저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보다 현장감 있고 취준생들이 오해하는 부분 혹은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을 가감 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대를 좀 하시고요. 먼저 고용 디딤돌 제도 어떤 제도인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용 디딤돌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자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직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네. 그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협력사입니다. 네. 협력사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이한 점은 채용을 통해서 선발된 이후에 훈련비는 전액 무료고요. 무료군요. 네, 예. 오히려 직무 교육 기간 동안 훈련비 2달 동안 월 50만 원 정도 지급받게 됩니다. 주는군요. 네, 예. 그리고 인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취업 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업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과 인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그렇습니다.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교육과 인턴 기간을 거쳐야 할까요? 직무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대체적으로는 8주간의 직무 교육을 마친 후에 3개월간의 그 기업의 협력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보면은 대기업들도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네. 뭐 SK, 현대차 이런 데도 고용 디딤돌이 있을 텐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기업별로 직무 교육 그리고 뭐 인턴 과정 같은 게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SK나 현대자동차 그룹 외에도 한국전력공사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2달 직무 교육에 3개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인턴 기간 그리고 교육비, 인턴 급여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차이점이라면요. 기본적으로 기업과 연관된 협력사를 위한 인턴이기 때문에 네. 그 교육 주관 기업에 특화된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마다 교육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고용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사업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 부품 공정이나 작업 관리 또 품질 관리 같은 교육에 강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또 특이한 점은 SK 같은 경우는 이번 2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나 정보통신 교육 이외에도 네. 회계, 디자인, 인사총무 등 다양한 인턴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참여 인턴 기업도 기존에 있는 협력사 이외에 우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사회적 기업도 추가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기업의 어떤 주력 사업에 따라서 직무 교육 좀 달라질 것 싶은데 네. 지원자들은 이런 점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네. SK나 현대자동차 같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기업에 인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들이 상당히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었는데요. 네네. 교육 주관 회사가 아닌 협력사,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협력사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고용 디딤돌에 참여했다고 해서 네. 제가 꼭 한전에서 인턴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네. 회사 고용 사이트 고용 디딤돌 사이트에 가면 네. 그 협력사의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면밀하게 좀 보시고 협력사에 네.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에 취급 아이템이라든가 재무제표 같은 걸 보면 좋고요. 또 규모라든가 또 주력 사업 같은 거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어느 정도 그 회사 자체에 대한 스터디가 들어가면 훨씬 더
우리 구직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내가 지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 거고 또 어떻게 내가 인턴할 수 있는 건지 등을 네.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직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제가 모 기업의 고용 디딤돌에서 교육 운영자로서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과 우리는 그분들을 학습자라고 치겠었거든요. 네네. 그 학습자들과 좀 가까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네네. 사진도 나오고 있네요. 예. 보통 직무 교육이다 하면 고리타분하고 좀 딱딱한 프로그램들만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네. 교육과정 8주 안에 전문 직업교육 이외에도 뭐 셀프 리더십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네. 비즈니스 매너, 그리고 문서 작성법 등 신입사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소양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기획자, 가까이서 있는 프로그램 기획자 말에 의하면요. 본인이 기획한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수료를 하게 된다면 뭐 대리급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대리급의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기업으로 치면 굉장한 능력인 건데 그렇죠. 현장에 투입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해서 현장에 가도 일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준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경영 시뮬레이션을 가미한 각 지점마다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서 산행을 오르는 거예요. 네.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팀워크를 배울 수 있는 뭐 체육 대회 이런 액티비티가 가미된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2달 동안의 교육을 받게 되면요,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교육인데 그 사이에는 완급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액티비티가 가미된 프로그램을 리플래시 개념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실습에 필요한 전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업의 현장이나 교육장에 나가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 학습자들이 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실제로 제가 목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사진만 보셔도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걸 느끼실 수가 보이네요. 네, 그렇죠. 예. 있으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2달 동안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왜 고등학교 이후에는 이렇게 같은 클래스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없잖아요. 예. 네,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그 시간표를 짜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죠. 근데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그 학습자들 사이에서도 끈끈한 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공통 직군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따뜻한 인턴 기업에 갔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좋네요. 예. 네, 뭔가 이렇게 즐기면서 학습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네네. 고용 디딤돌에 지원하려는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현재 내가 고용 디딤돌 교육을 받고 있는데 평소 가고 싶었던 기업, 교육을 주관하는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의 채용 공고가 떠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격을 해도 고민이네요. 네. 예.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죠. 네, 제가 운영진으로 일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 교육 한 2주차 정도에 한 반도체 과목 학생이 본인이 연계된 인턴 회사 이외에 또 따로 직접 본인이 서칭을 해서 가고 싶은 기업에서 잡 오프닝이 있어서 우리 운영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면접을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 이 친구가 이제 면접장에 가니까 그 같은 지원자들의 스펙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사 출신이었는데 같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석사 출신이나 박사 출신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이 친구는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그 면접장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친구만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전문적인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실무와 연관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질문들이 그 전주에 수업 내용에 있었던 게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사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그 학습 능력보다는 어떤 그 페이퍼나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죠. 실무 능력은 이런 친구도 훨씬 더 높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 네. 이 친구 그래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하차하고 회사 합격 들어갔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네네, 이름 밝히지 않았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우리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작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학습자 입장에서도 그 수업 일수를 다 채우지 않아서 그 금전적인 혜택도 좀 받을 수가 없었죠. 교육비 지원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네.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용 디딤돌의 목표는 취직이지 않습니까? 취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 축하해줄 일이었고 우리 실제로 우리 경영진, 운영진들도 격려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취업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과정에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고용 디딤돌의 어떤 직무 교육 효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현직에 종사하는 실무진 위주의 강사진이다 보니까 네네. 교육 효과가 좀 그렇게 극대화돼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고용 디딤돌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용 과정이 있을 텐데 지원자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건가요? 우선 현재 채용 진행 중인 고용 디딤돌이 있고요. 네네. 채용은 교육 주간 기업 인사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예. 대기업 채용과 거의 유사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채용 과정부터 역량을 평가받는다는 생각으로 뭐 서류에서부터 면접까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가장 주의해야 하실 점은 아무래도 그 지원자들 간에 선호하는 인턴 회사가 몰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서류를 받을 때도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도 저희가 기입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혹시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못 가게 되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요. 대신에 본인이 원하는 일하고자 하는 그 직군에 대한 아이디어만 확실히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친구들을 일컬어서 학습자라고 한다고 하셨죠? 네네. 네, 근데 학습자들 중에 합격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이런 부분이 좋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팁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 너무 다양한 직군이 있었잖아요. 그 다양한 직군에 또 각 지역의 협력사에 지원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각지 각 층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시원 같은 걸 얻어두고 서울에 있는 교육장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직군별로 공통된 성향이 발견됐다는 점인데요. 어떤 건지 알려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반 같은 경우에는 좀 차분하고 섬세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나 마케팅반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이거나 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좀 사교적인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겠는데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직군에 맞는 본인의 성향을 자소서나 면접 때 잘 어필하신다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성향, 성격 어디에 맞는지 그 직군과의 매칭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고용 디딤돌을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도전하고 있습니까? 네, 고용 디딤돌이 지난 연도 12월 달부터 첫 시행이 되고 현재 1기 학생들이 인턴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기 모집을 각 기업이 끝난 기업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단 경쟁률로 봤을 때는 4대1 정도고요. 그만큼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관심을 보인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2기 때부터 더 많은 관심으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취업 준비생들이나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참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고용 디딤돌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 지원이 어떤 거냐면 금전 지원이요? 금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냐면 일단 4대 보험 가입과 추가 수당을 제외한 인턴 급여 자체를 그 인턴 협력사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주관 기업과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사회 현상이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는데 우리 구직자들은 갈 회사가 없다. 그래서 취업난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재가 없다. 그래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트레이닝된, 훈련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아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직은 조금 주춤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좋은 취지의 활동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임은 확실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지금 취업 준비생들 마음이 좀 허하고요. 마음이 예. 급하죠. 급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정규직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교육기간 2개월과 또 인턴 기간 3개월, 총 5개월이라는 시간은 아무래도 좀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영진이었을 때도 이런 고민을 많이 토로하는 학습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이 뛰기,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웅크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주변에서는 말을 하지만 그렇죠.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는 그 6개월, 몇 개월이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힘들죠. 그런 맞습니다. 마음 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고용 디딤돌에 참여를 해보면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저는 이제 운영진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그 취업 컨설턴트로서 제안을 해드리자면요. 네네. 그래도 충분히 5개월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있다. 예, 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커리어 관리 측면에서도 분명한 건요. 이력서의 공람보다는 그 활동 경험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앞에서 그 취업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직무 능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직무와 관련된 이 고용 디딤돌 경험은 추후에도 취업에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입사 후에도 이렇게 받았던 교육이 아까 뭐 대리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교육받은 내용도 좀 그렇고요. 인턴 경험이 어떤 모든 실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을 좀 더 드려보죠. 요즘 대학에서도 그 취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학들, 그러니까 대학들에서는 이 고용 디딤돌을 권장하는지 아니면 아주 좀 초창기여서 그냥 뭐 권하진 않는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예. 일단은 뭐 제가 지금 대학에서 특강을 간간히 나가고 있으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대학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홍보가 많이 안 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기업마다 지금 뭐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으로 대학 차원에서도 뭐 장려하지 않을까, 이런 프로그램을 장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사님 끝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렇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이 좀 어려운 취업 상황을 시장을 네. 우리 전철이나 버스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꽉 막혔다는 겁니까? 아시죠? 네. 어떤 말씀이냐면, 네. 어떤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이런 말씀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때 뭐 대학만 나오면 뭐 원서를 골라서 냈다, 회사를 골라서 갔다, 이런 말씀 한 번씩 네. 들어보셨죠. 그 시대가 버스나 전철의 그 시발점, 첫 출발점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빈자리를 앉을 수 있었다면요. 지금 상황은 좀 중간 정도가 아닐까, 중간 노선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올라타더라도 빈자리가 누군가는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려봤을 때 또 더 문제는 누군가는 빨리 앉을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좀 천천히 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분명한 거는요. 그건 내가 결코 모자라서거나 또 부족해서가 그럼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착역 가기 전까지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빈자리는 나옵니다. 네, 반드시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도 잘 해내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처럼만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앞서 그 고용 디딤돌 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지금 마지막 이 버스와 전철 비유 굉장히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대본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굉장히 그 느낌 받은 게 네. 제가 종점에서 타고 오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하다 보면은 가끔 보면 저거를 이 사람 앞에 앉아 있다가 실컷 앉아 있었는데 방금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나가니까 앉고 그러잖아요. 그게 김승재 아나운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것도 네.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그런 거 있습니다. 보통
자리를 앉기 위해서 굉장히 눈치가 빨라야 되고 좀 눈치도 포착해야 빨라야죠.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버스와 이 전철의 비유는 정말 주옥 같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고용 한파에 너무 많은 그 친구들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꼭 빈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진격의 치톡에서 고용 디딤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네. 함께해 주신 정태진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잡정부센터 웃고 즐기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